왜 유튜브에 제빵사의 현실, 제빵사의 후기를 검색하면 죄다 힘들다 그러고 죄다 죽을상으로 일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3달도 못 가서 그만두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빵아, 실기 수업을 듣다 보면 참 정신 없습니다. 그쵸? 매번 새로운 제품을 배워야 하고 계량도 하고 뒷정리도 해야 하고 말이죠. 그러다 수업이 끝나고 실기 시험을 준비하려 하면 수강생들은 다음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기억이 안 나지? 정말 모든 수강생들이 초반에 들었던 제품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100명 모두가 겪는 이 상황. 왜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요? 바로 여러분들도 겪거나 겪을 일일지도 몰라요. 저 빵트가 대체 왜 이런 일이 무조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수업이 끝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실기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귀신같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희한하게 정말 열심히 필기하고 열심히 수업 들은 수강생들도 이런 현상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제가 제빵이 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업이 아닌 만큼 익숙하지 않죠. 수강생분들은 지금 제가 제빵을 배우는 거지 제가 제빵이 직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인 즉슨 제가 제빵의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배워야 하는 입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고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량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계량을 할 때도 새로운 재료 하나만 만나게 되더라도 갑자기 뚝딱거리면서 계량할 때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걸요. 재료 하나만으로도 갑자기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지는데 오늘은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된대. 설명을 샬라샬라 듣고 필기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뭐야? 선생님은 몇 번 만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완성되고 난리야. 심지어 여기에 3인 1조, 4인 1조로 하다 보니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게 되죠. 익숙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 어떻게든 쫓아가며 수업을 듣다 보니 실기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불안감만이 남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많이가 아닙니다. 무조건 모든 수강생들이 처음 했던 수업이 기억나지 않아요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물어보기엔 내게 가르쳐주던 강사님이 불편해할 것 같고 귀찮아할 것 같고 심지어 번호 자체도 안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으려면 해야 하는 3가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역시나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너무 뻔한 답변이지만 잘 듣기 위한 팁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야겠죠.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실 테니까요. 이때 저는 선생님의 설명을 전부 다 받아 적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대학 시절에 썼던 방법인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멘트를 받아 적었습니다. 다른 노트에 나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극한의 글씨체로 교수님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적어 나갔죠.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칫하다가는 받아 적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수업 내용은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필기가 돼버리는 거죠. 만약 이런 성향이 강하시다면 차라리 수업 때 필기하는 걸 포기하세요. 미리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 수업을 녹음할 수 있다면 녹음을 하며 수업 내용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며 들어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녹음본을 들으며 정리하고 다시 공부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근데 가끔 녹음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손에 불이 나게 필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시연을 보여주거나 할 땐 말이죠.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손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손의 각도, 손의 움직임, 손의 힘을 얼마나 주느냐.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반죽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섞이고 어떻게 변해가는 등등 손과 반죽을 중심으로 레이저를 뿜어내듯 눈에 담으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전반적으로 넓게 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손의 디테일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허락하에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며 본다는 건 나중에 다시 보면서 공부하기 위함이니 너무나도 훌륭한 행동이긴 한데요. 이게 의외로 한
함정이 하나 있답니다. 바로 촬영이 잘 되는지 신경 쓰느라 정작 손의 움직임이나 반죽이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바로 실습을 해야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열심히 하려 촬영한 건데 의외의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이 첫 번째 팁을 종합하자면 수업 내용을 집중해서 듣고 필기하는 것과 시연 내용을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능 만점자가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같은 팁이죠.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해주는 설명, 보여주는 시연,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 첫 번째 팁은 수업 시간에 적용할 만한 팁이었다면 두 번째 팁은 이제 집에서 할 만한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바로 복습을 해라입니다. 이것도 참 뻔한 팁이죠. 근데 의외로 안 하십니다. 의외로 복습을 안 하시고 당연하게 다음 수업에 다 까먹고 오십니다. 그러니 또 별천지의 새로운 제품을 만나는 느낌이 들죠. 아무리 제가 제빵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매번 완전히 새로운 제품일 순 없어요. 진짜 그렇게 제과 20가지, 제빵 20가지, 40가지의 모두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이런 제과 제빵 기능사라는 초급형 자격증이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익숙해지면 거기서 거기라는 뜻입니다. 자격증 품목 한에서는 말이죠. 제과가 공리법, 편리법, 크림법, 무슨 법 맨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제과는 메인인 재료를 휘핑해 나머지 재료를 섞은 후 구우면 끝입니다. 이 기본 조건에서 시작해서 살을 조금씩 붙여가는 겁니다. 제빵의 20가지 성형법을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제빵의 성형은 결국 반죽을 밀고 말고 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제빵은 반죽을 만드는 법, 굽는 법까지 제가 초간단하게 공식화해 놓은 영상이 있죠. 실기 수업이 끝나고 여전히 모르겠고 감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분들은 정말 복습을 하나도 안 하고 매번 새로운 제품을 맨땅에 헤딩하듯 배우러 오셔서 그런 거예요. 적어도 수업을 열심히 듣거나 복습을 하려 한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성인분들은 본업이 끝나고 저녁에 오셔서 힘든 몸을 이끌고 수업까지 듣고선 복습까지 해야 한다? 쉽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쓰리잡을 했을 적엔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살았던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자격증 공부할 때도 써먹었고 현장에 막 일하기 시작해 사고뭉치 시절에도 써먹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업 들은 날 잠자려고 불 다 끄고 누워서 눈을 감았을 때 하면 되는 팁입니다. 바로 수업 시작한 순간부터 마무리가 되는 순간까지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 됩니다. 계량할 때 했던 실수들이 있거나 선생님이 지적해줬던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럼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떠올림. 오늘은 어떤 제품을 했는데 처음엔 이런 작업을 하다 선생님이 이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해줬던 부분은 잘 기억해보고 또 지적해줬던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라고 하셨지. 그리고 오늘 자꾸 도구를 한 번에 준비 못하고 2번,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좀 지체됐었지. 다음엔 이 도구 저 도구 한 번에 챙겨서 와야지. 와 같은 생각을 한번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천천히, 최대한 자세하게 스스로를 피드백하면서 말이죠. 초보자 시절 저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정말 수업을 들은 그 날엔 복습을 못할 상황이라면 이 잠자기 전 트레이닝만은 꼭 하시고 후에 주말이라도 복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두 번째 팁을 안 하시고선 열심히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열심히 한 게 아니니까요. 대학을 정말 가고 싶어하는 고3 수험생이 1년에 단 하루 수능날을 위해 국, 영, 수, 사탐, 과탐을 얼마나 간절하게 공부하는지 아시잖아요. 이 제과제빵 기능사는 1년에 30회 정도의 시험을 볼 수 있고 대학을 가는 것만큼 중요도가 높지 않아서 대충 하시는 건가요? 간절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취미로 보는 거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제과제빵 기능사는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기능사 시절에 배우는 기술과 정보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쓰이는 기술이에요. 단지 만들어야 하는 양이 늘어날 뿐이지 본질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나 기술들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왜 유튜브에 제빵사의 현실, 제빵사의 후기를 검색하면 죄다 힘들다 그러고 죄다 죽을 상으로 일하기
싫어하고 세 달도 못 가서 그만두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기능사 시절에 기본적으로 배우고 익혔어야 하는 정보와 기술을 제대로 안 배우고 안 익혀서 그런 거예요. 기능사는요, 수학으로 치자면 그냥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 심지어 그 사칙연산을 3명이나 4명이서 같이 풀고 있는 수준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칙연산을 배웠다 치고 현장을 가게 되면 무슨 상황을 맞닥뜨리는지 아시나요? 갑자기 저보고 2차 방정식을 풀라고 해요. 3차 방정식을 풀라고 해요. 그것도 오늘부터 생각보다 빠르게 깔끔하게 퀄리티 있게 문제를 풀길 원한다고요. 단팥빵 10개 만드는 것도 20분,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일하러 갔더니 단팥빵 20개 만들고 바로 크림빵 12개 만들고 바로 이 빵도 만들고 저 빵도 만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 일하는 게 재밌겠어요? 쉽겠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갑자기 빠르고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겠냐고요. 당연히 처음 일하는 거니 배우면서 일하다 보면 적응할 거라고요. 누가 친절하게 가르쳐 준답니까? 본인도 지금 바빠 정신없는데 친절하게 하나, 2개, 3개 다 알려줄까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는 건 쉽지 않아요. 어지간한 체력과 멘탈이 없는 한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 이 기능사에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임하셔야 해요. 이 제과제빵 업계로 가려고 하는 분들은 말이죠. 당연히 처음 배우는 거니 어렵겠지만요. 충분히 기초 기본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느리지만 기초 기본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기능사 시험을 보는 동안에요. 그러니 이 2가지 팁을 철칙으로 생각하시면서 실기 수업을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수업 듣기 전이라든지 수업 듣는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팁을 적용해 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이미 수업이 끝난 분들이라면요. 여러분의 선생님들에게는 다시 질문하기도 애매한 상황인 낙동강 오리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당신만 모르는 제과제빵 실기 5번 떨어진 이유라는 전자책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제가 13년 가까이 가르치고 일하고 공부하며 느낀 초보자들이 제과제빵 기능사에 관하여 알아야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말하는 것도 입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기 수업이 다 끝나버려 기회를 놓친 분들 단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 전자책은 실기 준비할 땐 물론이고 처음 현장에 간 베이커리 초년생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사수에게 물어보지 못할 그 어느 곳에도 물어보지 못할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제과제빵 시험 합격이나 현장 적응이 절실한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낙동강 오리알이 된 예비 제과제빵사들을 위한 영상이었고요. 저 빵트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바.